34번. 34번. 이거 이제 A, B 물어보는 건데 이게 연결사 문제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연결사 문제는 일단 품사를 잘 알아두세요. 연결사는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연결사는 품사가 뭐다? 연결부사입니다. 부사. 부사라는 말은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연결사는 품사가 접속사처럼 동사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가 연결사 앞에 있는 상황에, 왜냐면 연결사는 부사니까 문장 가운데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가 동사가 있는데 뒤에다가 연결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써버리면 안 되고요. 다 준동사 쓰셔야 돼요. 여기는 본동사를 쓰시면 연결사가 있고 나서는 그 뒤에는 준동사 쓰셔야 됩니다. 준동사. 예를 들면 동사에 ing를 붙였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붙였다거나 아니면 동사에 ed를 붙인 분사를 쓰시거나,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죠? 이거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고, 문법. 연결사는 문법을 이렇게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연결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연결사라는 단어의 의미, 얘와 연결사 단어 자체의 의미와 앞뒤 문장, 앞문장, 뒷문장, 연결사를 가운데다가 두고 앞문장, 뒷문장의 내용하고, 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연결사 자체의 의미, 단어의 뜻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연결사의 뜻이 이거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결사의 의미가 because라고 가정을 하면 앞뒤의 관계,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앞과 뒤가 무슨 관계냐를 물어보는 거지 연결사 자체의 의미를 단어처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알 것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보단을 조금 다음 주부터 조금 가져오세요. 오늘 단어 테스트 본 거 보니까 기초적인 접두사, 접미사 같은 게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보단에 선생님이 정리를 다 해놨어요. 숙제를 조금씩 내드릴 테니까 내가 조금 해설을 조금 해드리고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이 보단을 조금 마지막 주 두 번은 좀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죠? 인천관에서 월요일날 쌤이 이 보단하고 워크북 수업을 쭉 합니다. 늘 월요일날에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내가 어떻게 쓰는지는 좀 알려드릴게요. 단어 지금 왜 암기하시는데, 그죠? 아까도 ingredient라나 뭐 이런 단어 같은 거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이 접두사라는 in을 붙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라는 개념을 알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이롭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새로운 단어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단어는 무조건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암기할 단어, 1000개의 단어를 외운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교과과정 단어가 7000개입니다. 중고를 다 합쳐서 7000개. 7000개의 외부 지문까지 합치면 약 10,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0개라는 단어를 전부 다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일부 단어 1000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거기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외우려면 조금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연결사 단어를 내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보다는. 그럼 내가 숙제를 조금 내드릴 테니까 그걸 한 번씩 하나씩 외워두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34번을 풀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beside스라는 단어. beside는 전치사입니다. beside는 전치사로 뜻이 뭐예요? next to예요. 뭐뭐 옆에가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연결사 besides 무슨 말이에요? besides 게다가 더불어 뭐뭐와 덧붙여서 in addition이 additionally라는 뜻이죠. additionally 더불어서 게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단어 두 개만 더 정리할게요. nevertheless가 무슨 말이에요? nevertheless 또는 nonetheless 외우세요. nonetheless. nevertheless, nonetheless는 중요한 것인 부사입니다. 부사. although하고 같은 뜻이라고 해서 얘를 although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왜? 문법적으로 연결사는 뭐니까? 부사. 부사니까 뒤에 동사를 못 써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원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otherwise 뜻이 뭐예요? otherwise. other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 앞내용 하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likewise랑 헷갈리지 마세요. likewise는 뜻이 뭐고? 그럼 앞과 마찬가지로 이 뜻이고. 이해 가요? 네. otherwise는 other니까 앞 내용이 아닌 other, 다른 거라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좀 외워두세요. 자, 이제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 뜻을 이해했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선생님이 다 정리는 안 해드릴게요. 2부단에 있으니까. 제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대략 한 두 장, 세 장 정도의 분량을 내가 연결사로 다 적어놨으니까 연결사와 전치사 구분하기, 연결사, 전치사, 접속사 구분하기. 여기 문법 첫 번째, 연결사는 누가 아니다? 연결사는 접속사가 아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했다시피 문제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파악이죠. 의미 파악.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A번을 고르시려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딱 요약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다 정리되셨나요? 네. 여기는 어휘, 여기는 풀이 방법, 연결사 문제의 풀이법, 풀이 방법. 풀이 방법은 이러이러하다. 기본적인 기본 개념 문법하고 풀이 방법하고를 제가 지금 적어드렸고, 여기는 어휘 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해가지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딱 요약하면 여기에 들어갈 한국어를 네가 골라보세요. 한국어. 한글로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앞문장, 뒷문장 요약을 딱 해드리면. 아셨죠? 이거는 연결사 문제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결사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뭘로도 많이 내요? 문장 삽입으로도 문장 되게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순서. 그러니까 연결사 문제는 순서나 문장 삽입이라고 생각을 삽입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따져서 순서 삽입으로 바꾸기가 되게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저 한글로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이 find가 일단은 ing가 붙었네요. 동명사입니까? 분사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어예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주어가. 이게 만약에 주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뒤에 뭐가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가 있을까 싶다. 봤더니 동사가 있네요. 그럼 얘는 동명사입니다. 네. 하민아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래서 perfect shoes fit. 여기서 fit은 이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동명사는 정의가 동사예요, 명사예요? 진짜요? 언제부터 명사가 목적어를 가졌죠?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 성질이죠. 다시 한번 동명사 뭐라고요? 명사 자리에 쓰인 동사예요. 동사니까 find 무엇을 찾다라고 이 fit이 shoes fit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어를. 이거를 찾는 것.
하면 동명사의 정의가 뭐라고? 집중.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성적 절대로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 2주 남았잖아요.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미나 잘 들어봐. 아침마다 여기서 단어 시험 봤죠? 여기서 여러분들 2달 동안 열심히 하셨죠? 나름 네가 자물쇠발을 했으니까 학교 돌아가면 중간고사 점수를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간 무렵이라서 학생들 숙제 잘 안 하죠. 요즘 좀 분위기 좀 떠있죠. 3월달 니네들 딱 입학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 바뀌어 있죠. 선생님 처음 보죠. 그 다음에 친구들 다 처음 보죠.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달이 붕 떠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한 달 후에 바로 시험 봐요. 한 달도 안 되죠. 한 3주 있다가 바로 시험 봐요. 4월달 말쯤에. 여러분들 정신줄 놔버리면 수업 시간에 정신줄 놔버리면 너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초반에 점수가 안 나오면 기가 죽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옵니다. 아 자물쇠 괜히 했어. 아 내가 그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선생님 탓을 하겠죠. 아 쟤네들 때문에. 나는 내가 욕을 안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을 안 먹고 싶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초반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엄청난 충격이 없는 이상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충격이 없는 이상 1학년 때 성적이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수능을 포기하거나 공부를 안 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같이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개선제압이 되게 중요해요. 자신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아 내가 강조하는 것은 하루에 각 수업마다 30-40분씩만이라도 하루에 1-2시간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내가 학교 가서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분위기에 계속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손에 성적표가 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점수를 보고 네가 실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절대로 원인을 본인한테 안 찾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 난 이래서 아 누구를 만나서 뭘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점점점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그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뭘 적는 시간만이라도 집중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챙길 걸 챙기세요. 친구랑 놀아도 좋은데요. 다 좋은데 네가 챙겨갈 건 챙겨놓으시라고 이게 딱. 내 점수는 딱 만들어 놓으시라고. 이해 가죠? 네. 학교 가셔서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물쇠반 끝나는 이 일주일 동안 너네들 지금 솔직히 말해 2달 전에 본 단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머지 이 일주일 동안 뭐 하시는 게 좋아요? 복습. 정리를 조금 하세요. 나름대로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단어든 문법이든 선생님한테 배운 독해 방법이든 정리를 조금 하세요. 안 그러 정리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학기 딱 시작하면 뭘 2달 동안 무슨 이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빼놓은 건 없잖아요. 그렇게 2달을 공부한 양을 흘려버리시면 3월달 공부할 때 이득 보는 게 별로 없으세요, 생각보다. 왜? 많이 까먹었을 거잖아요, 지금 벌써.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약간의 이득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 한 주 동안에 복습을 조금 하시고 정리를 조금만 하셔요. 정신을 조금만 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라고. 그죠? 너무 친해지고 너무 이러다 보니 이 한 일주일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또 날려버려요, 한 달을. 그러니 중간고사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중간고사 기간에 열심히 한들 벌써 한 달을 날려버렸는데 3월달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 여러분의 생활 습관까지 챙겨주는 교수님.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한 번만 적용해 보시라고. 아, 동명사라는 게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은 결국엔 동사적 성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완벽한 신발의 fit이 뜻이 뭐예요? 맞다. 피팅룸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팅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게 적합한이라는 뜻도 있고 알맞는이라는 것도 있고 건강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건강한. fit. 그죠? fit. 그래서 알맞은 fit을 고르는 것 자체가 아마도 어렵겠죠? 하고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붙이려면 이렇게 전치사 명사로 붙여야 됩니다. 뒤에는 다 수식어보니까. for 여기서는 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전치사의 해석의 폭을 조금만 넓히세요. for는 중학교 때 다 뭐라고 배웠어? 뭐뭇을 위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해?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에게 있어. 그쵸? 뭐뭇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뭐뭐에게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죠, 아미나? 그래서 most adult, 대다수의,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대다수라고 해석합니다. 대부분.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 대부분. 그건 부사일 때고 형용사일 때는 대부분이라고 해석하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think 다음에 이게 빠져있죠. 접속사가. 그러니까 생략된 것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략된 단어 때문에 나중에 동사의 개수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두 개죠. 미나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저기 뒤에 서 있는 책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exact foot size, 자기의 신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 통념일까요? 주장일까요? 통념 느낌이 나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게 독해에 대한 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독해 주제로 안 나와요. 이건 설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다 아는 걸 여러분들 뉴스 클릭해서 뉴스에서 네이버 같은 거 찾다가 다 아는 거 니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 클릭합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신기한 거 클릭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They don't measure. measure가 뜻이 뭡니까?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을 뭐 할 때? 신발 살 때? 여기 왜 ing예요? L? 여기 왜 ing예요? 접속사 다음에 왜 ing예요? 누가 없어서? 여기 명사 주어가 없어서. 주어를 빼면 뭐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겹치는 명사 빼지면 뭐 하기로 했어요? 형용사로 바뀌기로 했죠. 그게 관계대명사 정의잖아요. 관계대명사, 겹치는 명사 빼버렸더니 관계대명사가 뭘 해줘요?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어를 왜 뺐어요? 앞에 있죠. 앞에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럼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결국에는 buying, 이 buying이라는 것은 주어가 누구예요? 행위자가. 어른이죠. 성인들이 새로운 신발을 살 때 그때 ing를 붙이면 신발을 새롭게 사는 어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이해 가요? 새로운 신발을 사는 어른들은 신발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A번의 앞글은 측정하지 않는다네. 착각하고 산다네. 착각. 네. 그 다음에 A번 뒤로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squeeze가 무슨 말이에요? squeeze. 꽉 짜다죠. 짜다. squeeze 짜다죠. 그죠? 그러니까 꽉 짜요. 어디에다가? 똑같은 신발 사이즈 수년 동안 똑같은 신발 사이즈의 신발을 꾸겨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앞문장과 이 뒷문장에 알맞는 한글어는 뭡니까? 앞은 측정을 안 한다. 신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다. 뒤에는 똑같은 신발 사이즈를 수년 동안 신는다. 그래서 꾸겨 넣는다. 발이 안 맞아도 신발이 안 맞아도 그냥 꾸겨 넣는다.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신발을 측정하지 않는다. 사이즈를. 원인 결과.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인과관계니까 한글로 넣어보시면 뭐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어휘를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에 해당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거. so를 일단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고 또 therefore 따라서 또 방금 배운 thus 따라요 thus thus 하지 말고 thus therefore so 인과관계를 나타내요. 이랬습니다.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는
문법적으로 단어를 연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단어를 연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결 못합니다. 접속사가 아니니까. 지금 내가 적어드린 얘네들은 접속사가 아니니까. 물론 so는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죠? 앞문장이 벌써 그러니까 마침표로 끝났는데 동사를 연결할 게 아예 없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for years or even decade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얘가 접속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사가 하나인데 접속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뒷문장에 B번으로 가야 되죠. While fit, 자, 발이라는 게 stop growing입니다. stop growing. 내가 요거 누구한테 요거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여기 봐봐. stop growing이 나오니까 내가 요거 한번 물어볼게. 하민아 여기 봐봐. stop to think는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궁금해서 stop growing하고 stop to think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stop to think는 생각 하라예요, 말아예요? 생각 말아예요? 생각. 그러면 stop growing은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잘. 자라는 걸 멈추다. 성장이 멈추다. 성장하는 것을 동명사는 시제가 뭐다? 습관이나 과거를 말하는구나. 쭉 해보던가. 그럼 투부정사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미래. 그러면 생각할 것을 멈춰요? 그냥 생각. 아니. 끊임없이. 그게 과거라고요. 과거 동명사. stop to think는 생각하던 과거를 멈추란 소리예요. 앞으로 생각을 할 거니까 네가 하던 일을 멈추란 소리예요. 하던 일. stop to think는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얘들아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을 좀 하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뭘 나타내니까? 미래 과거. 미래. 미래를 나타내니까.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좀 멈춰봐. 야 우리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네가 하던 일을 좀 멈춰봐 이 얘기예요. stop to study는. stop to study가 공부하라야 공부하지 말라예요. 알아요. 야 우리 수업 좀 하자. 하던 일을 멈춰봐 이 얘기라고요. stop ing는 뭐고 동명사는? 동명사는 시제가 뭐고? 과거. 내가 해오던 습관들이라고. 이해가요? enjoy reading이 내가 reading 할 것을 즐긴다는 소리예요. 얘들아 enjoy reading이 내가 앞으로 독서를 할 것을 즐기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리딩을 즐긴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그냥 그 개념이라고요. stop growing은 뭘 말해요? 내가 계속 성장을 하다가 멈췄다는 소리고 성장을 멈췄다는 소리고 얘는 뭐고? 앞으로 하라는 소리고 이건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공부 좀 해라. 하민아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좀 적어놓고 외워두세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he fit stop growing. 자, 발이 성장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while 해석 어떻게 해요? 여기서 while. while은 접속사니까 여기 다음에 문장 끊고 동사 하나 더 나오잖아요. 이해 가요? while은 접속사니까 얘처럼 부사가 아니니까 stop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문장 끊고 동사 둘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접속사하고 부사는 확실히 다르죠. 여기서 while을 누가 해석 좀 해봐. 반면에. 반면에 그죠? 왜? 그러면 stop 발의 성장이 멈추는 반면에 뭐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발은 gradually가 무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wide 넓어진다. 넓어진다는 동사죠. 형용사에다가 em 붙이면 동사 되죠. 나이. 그러니까 발은 계속 넓어진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는 발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한다? 발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멈춘다고 생각해요? 멈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뭐 한다? 점차적으로 넓어집니다. 나이와 함께.
다시 한번 여기서 y를 해석이 뭐라고요? 뭐뭐하는 반면에. 그러면 발은 성장은 멈춰요. in length. in length가 무슨 말이에요? length. 길이. 길이에 있어서의 성장은 멈춰요. by age 20. 20까지 해서. 뭐뭐 무렵에. by가 뭐뭐 무렵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뭐뭐 옆에란 말이. by가 옆이란 말이 있죠. stand by me. 무슨 말이에요? stand by me. 내 옆에 서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by가 옆이니까 by 20. 이 20살 정도 될 때까지 그 무렵에 성장이 길이의 성장은 멈추는데 뭐는 늘어난다? 발의 길이의 성장은 멈추는 반면에 while 반면에 뭐는 계속된다? 점차적으로 발이 점차적으로 뭐 해야 된다? widen 넓어진다고요. 길이는 멈추는데 폭은 넓어진다고. 펑파짐해진다고 발이. 이해가요?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에 반대예요. 사람들은 측정을 안 하고 사니까 측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sometimes 때로는 women en 여기 복수죠. 여성의 발 자체는 grow 자라기도 합니다. 뭐 한 후에? 아이를 낳은 후에. 아기를 낳은 후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After the birth of the baby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어요? 네. 전치사 잘 봐. 전치사 하나에는 명사 몇 개? 하나밖에 못 써요. After the birth. 그럼 누구의 birth예요? 아기의. 그러려면 뭐를 써야 돼? 뒤에다가. 또 명사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치사 넣고 명사 넣는다고. After the birth of the baby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어요? 아이 낳고 나서 후에 발이 자란다. 자, 발이 자란다. 아이를 낳고 나서 발이 자란다. 그럼 여기는 발이 바꾼다. 여기는 아까 측정을 안 한다. 여기는 변한다.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라고 나서 이 B번 다음에 여기를 한글로도 채워보세요. 한글로 채우시고 your feet 너의 발이 actually가 뜻이 뭐죠? 실제로 사실상 can be different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 different time of the day. 자,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봐봐. 이 앞문장에 a child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a child 애기 아이 미나 아기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기를 낳는다. 그 다음에 of the day. 자, 하루에 자 나의 일과에서 각기 다른 시간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하루에 각기 다른 시간 점심, 저녁, 아침 영어로 어떻게 해요? At different time of the day. 오늘을 the day라고 한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하루의 다른 시간대. 같은 날의 다른 시간대.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At different time 한다고. 다른 시간대. 같은 날.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Of the day 한다고.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발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 뭐 때문일 수 있고? A birth after the birth of a child고. 두 번째 뭐일 수도 있고? At different time of a day고. of the day 그날의 다른 시간대.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까지는 아니고 다른. 이게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들어놓으세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내가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외우세요. 나는 중국 음식이 좋아. 나는 중국 음식 짱 좋아. 자, 내가 중국 음식이 좋아라는 말을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그러니까 예시가 필요하죠. 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그래서 예시를 썼어. 예시로 뭘 쓸래요? 불러봐. 짜장면. 일단 짜장면 썼어요. 짬뽕. 그 다음에 짬뽕 썼어요. 상추. 자, 두 개만 일단 할게요. 자, 짜장과 짬뽕은 이 중국 음식이 좋아에 대한 근거죠. 예시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반대? 아니요. 반대? 같은 주제,
같은 주제 다른 사물이죠. 그러면 이걸 뭘로 봐요? 예시의 나열로 봐요. 이걸 나열이라 그래요. 예시 1, 예시 2. 이 두 개의 관계를 물어보는 시험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짜장하고 짬뽕을 보면 뭘로 생각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택지 정답은 어디로 가요? 3번이나 4번 막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짬뽕하고 짜장을 반대로 본다고. 이 친구는 뭘 놓친 거야? 이 글의 주제가 뭐라는 걸 놓친 거야?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놓친 거라고.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짬뽕과 짜장은 무슨 관계예요? 같은 예시인데 나열 관계? 나열이 추가라고요. 1번 짜장 좋아하고 또한 짬뽕도 좋아하고 이 뜻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민아 잘 봐. 신발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발이 멈춘다, 성장한다. 아니 여기 여기 위에서 멈춘다는 얘기가 나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 성장이 멈춘다, 실제로 성장한다.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시가 두 개가 나왔죠. 뭐하고 뭐. 첫 번째 발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떨 때?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 영어로 시작. After the birth of a baby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짜장면이야. 그 다음에 발이 어떻게 변한다? 언제 변한다? At different time of the day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키하고 밤에 잘 때 키하고가 조금 다르다 그러죠. 네. 수현이 너는 거의 맨날 똑같을 것 같은데 다르다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도 이제 키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아침에 보면 얼굴 크기하고 저녁에 얼굴 크기가 조금 다르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얼굴이 막 보면 왜 막 눌러 있어요. 막 이따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관계를 뭘로 연결해야 됩니까? B번 한국어로 말하면 또한 게다가 그러면 여기에 방향을 보세요. 나는 중국 음식이 좋아하고 이렇게 순방향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뀐 게 없는데 우리는 딱 잘못 생각하면 짜장하고 짬뽕을 반대로 생각해버릴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시라고 하셨죠? 그럼 선택지 중에 누구 쓰면 돼요? 1번? 아까 내가 다 적어드렸으니까 네. 1번 1번에 있는 B번을 넣으시면 된다고요. 게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besides S를 붙여야 된다. 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내가 이제 여기는 해석인 거고 요약을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요약 그리고 조금 쉽게요. 요약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잘 봐. 옆에다가 이거 적어놔야 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순서 변형이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법도 어렵지만 첫 번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발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발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주제예요, 통념이에요? 통념이라고요. 통념이라고, 마이너스 요지라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발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측정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측정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그러니까 while. 사람들이 20살에 발이 멈추는 반면에 사실상 발은 성장을 한다 안 한다? 발은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발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측정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발이 변화를 이뤄내요. 이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게 이 글의 요지라고요. 요지. 여기가 통념이고. 자, 요지가 가운데 나왔으니까 중발식이죠. 요지가 가운데 나왔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예시가 나오고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 자기가 주장을 했으니까. 발은 변한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잖아요. 요지라는 것은 주장이에요. 메인 아이디어.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근거를 들으면서 자기가 증명을 한다고요. 주장을 폈으면 자기가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로 뭐를 가져왔다? 발이 변한다를 말해주기 위해서 예시 1번 뭐? 아기 출산. 출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루 같은 날에 다른 그렇죠. 발이 변화. 하루. 다른 시간. 이렇게 두 개를 잡았다고요. 그럴 때 이 두 개 가운데다가 뭘 붙이냐고.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뭘 붙이냐고.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근데 시험 문제가 낸 게 이것만 있냔 말이지. while도 낼 수 있는데.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바뀐 거. 반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반전. 역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인과관계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인과관계 뭐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고 이거 뭐 휴가 그러면 얘도 시험 문제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주장하고 근거 나왔으니까 주장한 다음에 근거 나올 때 뭐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장에서 근거로 나올 때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이잖아요. For instance 같은 거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여기도. 증명을 하고 있는 증명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이 지문에만 이게 존재합니까? 아니요. 이 지문에만 이런 내가 이제 여러분들 3교시 미리 보는 3교시 보면 이거를 설득 전략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persuasive 이 글을 쓴 사람이 strategy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놨어요. 니네들한테 내가 발이 성장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지 이렇게 짜놨어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게 34번이 연결선 문제니까 연결선 문제라서 이 설득 전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글에는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몇 개 외우고 그냥 이 지문을 날려버린 것 뿐이지 모든 지문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낼 수도 있고 어법으로 낼 수도 있고 연결선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낼 수도 있고 이 글의 요지로 낼 수도 있어요. 왜? 중괄식이니까 학생들이 여기 읽을 거 아닙니까? 이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출산 후에는 발이 붙는다. 이 글의 요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신에서 변형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결국에 선생님의 숙제 중에 뭘 해야 된다? 이보다는 아니 그건 이보다는 이제 어휘 배울 때고 워크북 숙제. 워크북에 있는 변형 문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자물쇠반이 끝나기 2주 전부터 계속 이 변형 문제를 드리는 이유가 니네들 학교 가면 전부 다 지문이에요. 지문.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단어만 외우고 날려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선생님 내가 1시간 동안 지문 한 개 설명해가지고 집에 가서 딱 변형 문제 풀어보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착착 풀립니까? 안 풀려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네. 결국에 한 지문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다 써야 된다는 뜻에서 연습을 좀 하자. 알겠죠? 변형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꼭 보시고 꼭 변형 문제 숙제 꼭 해오세요. 알겠죠? 네. 좀 쉬었다 할게요. 감독님.